안녕하세요. QBD GMP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미니탭을 이용한 DOE 실험 설계법 따라하기 네 번째 강의로 부분 요인 설계에서 반응이 두 개인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험 설계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핵심 품질 특성, 용출과 함량에 대한 위험 수준이 고위험인 핵심 공정 변수 A, B, C, D, E, F, G를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공정 변수 A부터 G까지 7개에 대해 모든 경우를 전부 실험하려면 많은 실험 횟수로 인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부분 요인 설계 2의 7 빼기 3 제곱을 적용하여 7개의 공정 변수들 중에서 핵심 품질 특성, 즉 함량과 용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를 선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반응은 용출과 함량 두 가지입니다. 이제 미니탭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 설계를 짜보겠습니다. 미니탭을 엽니다. 이렇게 3개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매니저 창으로 분석 결과의 제목이 리스트처럼 생성됩니다. 오른쪽의 위는 분석 결과가 보여집니다. 오른쪽 아래는 워크시트로 실험 설계가 보여지고 실험 결과를 입력하게 됩니다. 도구 바에서 통계 분석을 선택합니다. 실험 계획법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요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인 설계 생성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요인 설계 생성 창이 뜹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설계 유형에서 이 수준 요인 기본 생성자를 선택합니다. 요인 수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얻은 요인의 수인 7을 선택합니다. 설계를 누릅니다. 설계창이 떴습니다. 해상도 4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8분의 1 부분 요인 설계에 해당하며 실험 횟수는 2의 7 빼기 3 제곱에 해당됩니다. 물론 다른 조건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해상도 4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해상도 3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네 번째 강의에서 했었는데 이건 주 효과만 나타나고 해상도 4 같은 경우에는 주 효과와 교호작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도 그 다음에 5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험 횟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부분 요인 설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차의 자유도를 추가로 확보하여 정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블록당 중앙점 개수를 2로 설정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요인 설계 생성 창이 뜹니다. 이번에 요인을 눌러봅니다. 이렇게 요인 창이 뜹니다. 이번 경우에는 디폴트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요인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그대로 두겠습니다. 유형은 숫자와 문자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둡니다. 수준인 낮음과 높음을 -1과 1이 아닌 각 요인의 실제 범위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요인 설계 생성 창이 뜹니다. 이번에는 옵션을 누릅니다. 옵션 창이 떴습니다. 여기서는 디폴트 값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체크된 것들을 그냥 갖다 드립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요인 설계 생성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부분 요인 설계가 디자인되었습니다. 여기 A, B, C, D, E, F, G 해가지고 요인의 이름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 0, -1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설계되었습니다.
0 같은 경우에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건 중앙점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전에 중앙점 2번 한다고 설정을 했었습니다. 런수는 총 18번입니다. 요인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각 요인의 범위에서 양 극단값을 마이너스 1과 1로 설정하고 구해진 실험 설계대로 적용하여 공정을 돌립니다. 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샘플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요인에 대해서 큰 값, 그리고 B도 큰 값, C는 작은 값, D는 큰 값, E는 작은 값, F는 작은 값, G는 작은 값으로 조건을 설정을 해서 공정을 돌려서 얻은 샘플을 우리가 나중에 여기다가 결과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범위, 아까 말씀드린 1이면은 A의 큰 값, 그리고 뭐 C는 C에서 마이너스 1은 C의 작은 값, 이런 식으로 이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건데, 이 범위 값이 잘 선정되어야 의미 있는 실험 설계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는 이 범위를 한 번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을 뭐 온도 10도라고 하고 1을 20도라고 하고 0을 15도라고 하고 이런 범위 값들을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설정을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실험자의 그 경험과 지식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네릭이나 시뮬러의 경우에는 대조약의 것을 우선 따르는 게 가장 쉽습니다. 반응의 값을 위해 반응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총 18개의 공정을 수행하여 얻은 프로덕트의 용출과 함량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때 이 값을 잘못 입력하면 잘못된 분석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얻어진 샘플의 결과를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조건과 공정의 조건과 샘플 결과가 잘 매치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생깁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DOE를 했는데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DOE 분석을 합니다. 도구바에서 통계 분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 계획법을 선택합니다. 요인을 선택하고 요인 설계 분석, 아까 전에는 요인 설계 생성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요인 설계 분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요인 설계 분석 창이 떴고, 이렇게 여기 왼쪽에 C12 용출, C13 함량, 이걸 클릭을 해서 요 반응 칸에다가 나타나게 합니다. 이렇게 이거 클릭을 해도 이쪽으로 옮겨지고, 여기 블록 지정한 다음에 선택을 해도 똑같은 결과를 이쪽으로 용출과 함량 함량 값이 반응 칸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항을 누릅니다. 이렇게 항창이 뜹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석은 해상도 4인 방법이므로 주 효과와 교호 작용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항의 최대 차수를 2차로 합니다. 모형에 중심점을 포함하여 실험 설계를 했으므로 모형에 중앙점 포함을 선택한 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요인 설계 분석 창이 떴습니다. 이번에 뭐 다른 것들도 많은데 이번에 그래프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 그래프 창이 뜹니다. 부분 요인 설계의 목적은 CQA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스크리닝 수준으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창에서 디폴트 값으로 정해진 것을 그대로 일단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 일단 파레토 보겠습니다. 그 효과도에서 이 파레토만 보면 무엇이 CQA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스크리닝 수준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파레토는
주효과와 교호작용의 효과를 가장 큰 값부터 순서대로 정렬한 막대 그래프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요인 설계 분석 창이 뜹니다. 또 요번에 확인을 이렇게 실험 설계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DOE 분석 결과가 제목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요인 회귀 분석에서 용출돼 ABCD EFG, 요인 회귀 분석에서 함량돼 ABCD EFG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함량과 용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실험 설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요인 회귀 분석 용출돼 ABCD EFG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롤바를 여기를 내려보면 이렇게 모형 요약이 나옵니다. 모형 요약에서 우리는 요 R 제곱을 봐야 됩니다. 이 R 제곱이 뭐냐면 모형이 각 요인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80에서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99.36%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에서 봅니다. 여기서 모형의 P값을 봅니다. 이 P값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P값은 모형이나 각 요인이 유의한지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P값이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형의 P값을 보면 0.047에서 이 모형이 요 회귀 모형이 의미가 있다,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에서는 여기 A, 그다음에 E, 그다음에 교호작용의 AC의 그 P값이 0.05보다 작아서 유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차의 자유도를 보게 됩니다. 오차의 자유도가 여기서 2입니다. 보통 4에서 6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P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들을 고차항부터 풀링해 가면 오차의 자유도가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일단 그렇게 하지는 않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또 회귀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풀링을 다 하지 않은 상태라 풀링 후에는 풀링한 요인은 이제 변수에서 없어집니다. 파레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파레토 차트를 보면 여기서도 E, AC, A가 요 그 점선 이게 알파 값에 해당되는 건데 0.05보다 작은 여기서는 큰 거지만 이건 알파 값이 크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P 값이 큰 게 아니고 통계량이 크다라는 겁니다. 알파 0.05에 해당되는 통계량보다 크든지 아니면은 P 값이 0.05보다 작든지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통계량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쨌든 여기 점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유의한 인자입니다. 이번에는 함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함량 결과가 나오게 스크롤 내리면은 모형 요약이 나오는데 이 R 제곱을 보시면 99.38로 아주 잘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산 분석을 보시면 모형의 P값이 0.05보다 작고 그리고 여기서 A, E, 그다음에 AB 의 P값이 0.05보다 작아서 유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오차의 자유도를 보시면 2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의하지 않은 인자들을 풀링하면 요 오차의 자유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풀링을 해서 보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회귀 방정식이 함량에 대해서도 구해졌습니다. 아까 위에서 용출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독립 변수가 전부 다 나왔는데 이건 유의하지 않은 인자들을 풀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나오는 거고 풀링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유의하지 않은 인자들은 풀링한 것들은 그리고 파레토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도 EABA가 이렇게 유의한 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요인 설계를 통해 용출에서는 AEAC가 용출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선정이 될 수 있고, 함량에서는 AEAB가 함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차 교호작용에서 관계된, 그러니까 AC 같은 경우에 이 용출에서 이미 A가 영향을 주는 인자였었는데 교호작용인 AC도 영향을 주는 인자로 선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인자별로 보면 C도 어, CQA에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B하고 C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A, B, C, E가 CQA인 용출과 함량에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평가에서는 A, B, C, D, E, F, G 해서 7개의 인자를 우선 선정을 했었는데, 실험 계획법을 통해서 진짜 영향을 주는 CQ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A, B, C, E를 선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7개에서 4개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룬 부분 요인 분석 설계법의 내용은 식약처에서 공개한 QBD에 적용하는 통계 방법론 및 도구 개발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QBD GMP 이야기입니다.